오늘 영상 올리기 전에 한참 고민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도 될까? 하고요. 근데 제가 용기를 낸 건요. 이 이야기를 안 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 속으로만 사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솔직하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친구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지? TV를 틀면 다들 해외여행을 가고 손주들이랑 외식을 하고 아파트 가격은 또 수억이 올랐다는 뉴스가 나오고 자녀들이 부모님께 큰 돈을 들였다는 이야기, 친구가 골프를 치러 간다는 이야기, 지인이 제주도에 집을 샀다는 이야기. 그런데 오늘도 생활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통장을 열어보는 게 두렵습니다. 병원비가 또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요. 혹시 나만 이런 걸까? 그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세요. 항상 깔끔하게 차려입고 동창 모임도 빠지지 않고 늘 웃는 얼굴이셨어요. 보는 사람마다 저분은 여유있게 잘 사신다고 생각했죠.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조용히 이러시더라고요. 나 사실 모임 나오기 전에 며칠 고민해. 팝값이 부담돼서. 저는 솔직히 충격을 받았어요. 전혀 몰랐거든요. 우리가 SNS에 카톡 프사에 모임에서 보여주는 건요. 여행 사진, 손주 사진, 맛있는 식사 사진입니다. 근데 보여주지 않는 게 있습니다. 달마다 나가는 이자 이야기, 생활비가 부족해서 지출을 줄이고 있다는 이야기, 자식한테 손 벌리기 미안해서 아픈 것도 참고 있다는 이야기, 친구 모임에 나가고 싶은데 팝값이 걱정된다는 이야기. 이런 건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남의 행복은 보고 남의 고민은 보지 못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건 그 사람들이 정말로 다 잘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힘든 속사정을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만 혼자만 힘든 게 아닙니다. 저는 이분들의 삶을 떠올릴 때마다 사실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나라. 먹을 게 없어서 풀뿌리를 캐 먹던 시절. 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 없었던 형편. 그 시절을 지나온 분들이십니다. 어른들 말씀 들어보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하러 나가고 밤 12시에 들어와서 쓰러지듯 잠들고 월급을 받으면 자신이 쓰는 게 아니라 집에 갖다 드리거나 동생 학비를 내거나 가족을 먹였습니다. 그 와중에 나라가 달라졌습니다. 논밭이었던 땅이 공장이 됐고 공장이 된 땅에서 수출품이 나갔고 수출로 번 돈으로 나라가 일어섰습니다. 그 한복판에 있었던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IMF가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아버지들이 있었습니다. 퇴직금을 사업에 썼다가 날린 분들이 있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졸라매면서 버틴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노후 준비를 못하신 게 아닙니다.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없을 만큼 매 순간을 버티고 또 버티셨던 겁니다. 그분들을 향해 왜 준비를 안 했냐고 말하는 건 물에 빠진 사람한테 왜 수영 연습을 안 했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는 돈이 부족해서보다 돈이 부족하다는 죄책감 때문에 더 힘들어 하신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식한테 도움은 못 줄 망정 짐이 될 것 같아서 미안하다. 손주 생일인데 용돈 한 푼을 못 쥐어주는 것 같아서 속이 상한다.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팝값이 부담되는데 그게 창피해서 핑계대고 안 나간다. 통장 잔액이 적다는 사실보다 그 사실이 가져오는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더 깊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근데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돈이 적다고 해서 당신의 존재 가치가 적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자녀를 대학까지 보낸 것, 당신이 가정을 지켜낸 것, 당신이 새벽 어두운 길을 나서며 일한 것, 당신이 아파도 나는 괜찮다 하고 버틴 것. 이것들은 통장 잔액에 적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는 어떤 숫자보다도 큽니다. 죄책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해내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신 분 계실 겁니다. 나만 이러는 거 아닐까? 남들은 다 잘 해결하고 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 통계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10명 중 4명 이상이 상대적 빈곤 상태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의료비 걱정을 하는 노년층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절반이 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선생님이 걱정하는 것들, 즉 생활비, 병원비, 노후 자금, 이것들은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백만 명의 같은 세대가 오늘도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로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다들 혼자 힘든 줄 알고 더 외롭고 더 부끄럽게 느끼는 겁니다.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온 많은 분들이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도 될까요? 저는 아버지를 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스스로를 실패했다고 생각할까? 아버지는 평생 작은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큰 돈을 번 적도 없고 번듯한 집을 사신 것도 아니에요. 은퇴할 때 남은 건 많지 않으셨죠. 그런데요. 그 아버지 덕분에 저는 밥을 먹었고 학교를 다녔고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그분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버텨줬기 때문에 제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누군가는 공장에서, 누군가는 건설 현장에서, 누군가는 작은 가게에서, 누군가는 밤새 운전대를 잡으며, 누군가는 논밭에서 가정을 지켜냈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이렇게 풍요롭고 안전한 데는 그 세대가 묵묵히 버텨주신 덕분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분들은 뒤로 물러나 계십니다. 내가 뭘 했겠어 하고 손사래를 치십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는 없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실 때 어쩌면 마음 한켠이 무거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나 요즘 좀 힘든데. 그런 마음으로 들어오셨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오늘 통장을 열어보고 한숨을 쉬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달 고지서를 보고 머리가 지끈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앞날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부족하게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이 가장 가난했던 시절에 태어나셨습니다. 전기도 제대로 없던 시절을 사셨습니다. 굶는 날이 있어도 가족만큼은 굶기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아이들 교복 한 벌 사기 위해 몇 달을 모으셨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정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가족을 먹여 살리셨고, 그렇게 나라를 일으키셨고, 그렇게 자녀를 키워내셨습니다. 지금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보다 훨씬 큰 일을 해내신 분들입니다. 당신은 부족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짐을 짊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짐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 시간들 위에 서 있습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그 희생 위에 서 있습니다. 저도 그 위에 서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신다면 살짝 공유해주세요. 말로 꺼내기 어려운 위로가 영상으로는 전해질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가져오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도 이 영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